한국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겠죠. 뭐 아침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다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참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리겠죠. 이 헝가리의 눈물, 현대적 일당 지배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게 되면은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훤히 다 보이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썼던 좁은 회랑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회랑에 머무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고개와 같은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화란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서구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들은 나름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이탈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좁은 회랑에서.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이 옅은 곳 동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개인주의 여러분들 성향이 낮은 사회는 이런 시민사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정치 권력에 비해서 낮은 겁니다. 좌우익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 체제가 전복될 수가 있는 거죠. 국가의 힘에 끌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한국을 보는 시각은 국가의 힘이 시민사회나 개인의 힘보다 월등하게 커가지고 체제가 이런 궤도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학자들이 가끔 헛소리를 하지만 이 학자들이 만든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설득력을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국 사회는 사회 시민의 힘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주의 여러분들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하고 비슷하게 참 체제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헝가리가 현대적 일당 지배체제 국가로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구 유럽과 달리 동구 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국가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시민사회와 시민 개개인의 자유주의적 전통이 일천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쉽게 권위주의 체제로 변질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의 존재와 시민 개개인의 자유주의 의식 등이 자유민주주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외관상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국가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도 제대로 개인주의적 성향의 그런 역사를 가진 경우들이 아주 드물 정도입니다. 헝가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국가주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헝가리의 눈물의 핵심은 국가주의 전통과 경험이 강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유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유주의, 개인권리, 시민자치 등의 전통이 점진적으로 진화해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반면에 동유럽 국가들은 제국 지배, 합스부르크 왕가 등을 거쳐가지고 전체주의 경향이 강한 소련 영향 속에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권위, 질서, 정체성이 강조되는 문화와 제도를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도입됐지만
자생적으로 성장한 자유주의적 신민문화 수입 없이 수입된 민주주의 제도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국가들이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 의식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 더더욱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내용은 한국 역사적으로 국가주의 전통이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힘이 무진장 강하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체제가 여러분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헝가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신민사회 기반이 취약하고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586 세대들이 젊은 날 읽었던 책이 전부 다 국가주의 전통을 여러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들을 읽었을 겁니다. 그 반대책을 읽어본 경험이 그 사람들은 일생 동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이 한국엔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헌법과 선거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신념,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적 관심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약한 겁니다. 헝가리의 경우에 1989년 민주화 이후에 신민사회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공산주의 시절의 국가 의존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오르반 정부는 국가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신민사회의 자율성을 해체하거나 흡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면 하나씩 다 넘어간 겁니다. 언론이 넘어가고 사법부가 넘어가고 선거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동구권에서는 자유주의가 때때로 전통과 정체성을 해체하는 외세의 가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르반은 이 감정을 매우 교모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자유주의는 외세와 헝가리의 전통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라를 그쪽 방향으로 그냥 넘겨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문화고 습관인데 그리고 여러분 체제를 보존하는 것은 공공재와하고 같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지나고 보니까 서부지법에 여러분들 연루돼서 감옥에 갇힌 젊은 사람들만 더 억울하게 된 거죠. 민주주의는 투표함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데 투표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구 유럽처럼 신민사회 전통이 약한 곳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로 쉽게 후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상존한다. 한국의 여러분들 과거의 우파 세력들이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뭐 이제는 선거도 다 빼앗긴 거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것은 특히 이제 한국은 부존 자원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 길을 걷게 되면 급속하게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이 깝깝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닥터 AI가 당신의 관찰은 매우 정확하며 헝가리는 바로 그 위험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내면화된 시민들이 여러분들 없으면은 국가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은 홀가닥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거가 참 중요하죠. 이 형식적 선거는 유지되지만 실질적 선거와 자유와 권리는 억압되는 체제. 민주주의가 제도의 껍데기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가 무시되는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외관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거의 전체주의 성격이 비슷한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뭐 특히 베네수엘라, 헝가리, 뭐 러시아, 바이마르 공화국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언론 장악, 사법 장악, 국회 권력 장악, 선거 장악, 결국은 전체주의 체제의 완성.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뭐 세상에 다 여러분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개인이 어떤 피해를 볼 때는 뭐 바로 피해가 개인에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여러분들 뭐 막는 방법을 찾아내고 행동에 나설 수가 있는데 국가와 관련해서는 집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결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힘을 결집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다 자기 사적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몸을 사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자체가 여러분들 타협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집단적 선택이 적절한 시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대로 행동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6.3 대선 결과가 이제 뭐 대충 여러분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상한 대로 나오게 되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다 할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